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왕년에 M16 좀 쏴봤다고 주장하시는 분들과 해병대에서 총 좀 만져본 사람들만이 아는 비밀, 즉 사단 사격 대회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해병대 2연대 저격소대 소대장 임무를 맡고서 팀 스피리트 상륙 훈련 중에 미군 헬기에서 떨어질 뻔한,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 창군 이래 가장 멍청하게 죽을 뻔한 장교, 그런 사연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나이퍼 소대니 저격 소대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동안 제가 잊고 있었던 사격과 관련한 그런 추억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당연히 접니다.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사격은 말이죠, 예비역들이 가장 흔하게 써먹는 뻥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특등사수였다는 거죠. 일단 뻥을 쳐도 이걸 잡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아니라는 증거를 잡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울러 이 병은 나이가 들수록 증상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급기야는 그 큰 화장실 변기 안에도 정확히 조준을 못하고 표적 밖에다 총알을 흘리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지금 쏜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허풍을 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해병대뿐만 아니라 육군 포함 예비역들 중에서 자기가 특등사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은 평생 딱 2명 봤습니다. 아주 거짓말이라고는 태생적으로 할 수 없는 진실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줘도 결코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빌려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99%의 예비역들이 특등사수였다는 얘기인데, 저희 동기생 중에서는 사실 10발을 쏴서 15발을 맞힌 사람도 있긴 있어요. 이 친구는 끝까지 자기가 특등사수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바로 옆에서 사격한 동기생은 물론 자기 표적에 단 한 발도 안 들어갔죠. 그럼 엉뚱한 표적, 즉 15발이 맞은 동기생 표적에다가 쏜 게 누가 봐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한 발도 안 맞은 동기생 말이 자기는 표적을 잘못 봐서 그렇지 진짜 10발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러면 두 놈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15발 맞춰가지고 특등사수라고 주장하는 동기생, 이놈이 돈 관계가 투명하지 못해요. 거짓말을 잘한다 이거죠. 내가 보기엔 이 자식이 5발 맞히고 옆 동기생이 10발 다 맞힌 게 확실한데도 자기 거 10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지 눈깔이 날아가는 총알도 본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뻥이 난무하는 게 사격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특등사수의 비율은 예비역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지 않았고, 제가 좀 보태서 얘기를 해도 한 20%? 이건 아마 모든 예비역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는 그 20% 안에 포함됐다고 하면서 말이죠. 만약 술자리에서 예비역 10명이 모두가 특등사수였다고 주장하는 걸 목격하시는 술집 사장님들께서는 이 중에 8명은 자기가 술값 계산한다고 큰 소리 치다가 이런 사람들만 서너 명이 남고서 그중 한두 놈이 화장실 갈 때는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냥 화장실에서 튀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뻥을 입에 달고 사는 예비역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무튼 이 군인에게 있어서 사격은 많이 쏘냐 적게 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군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나만의 경험이라고 떠들 수는 없고, 제가 만약 단순한 그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99%의 예비역들은 오늘 제가 하는 방송에 대해서 분명 딴지를 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떠든다고 욕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모든 군인들이 일반적으로 쏘는 그런 사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뭔가 다른 사격이란 뜻이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사단 사격 때에는 당연히 연대별로 대표 선수를 뽑습니다. 2, 3, 7 포병, 해지단, 직할, 팀이 제법 많죠.
2,000명이 넘는 연대 병력 중에서 선발된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사격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임신 중에 유원지에서 인형 쓰러뜨기를 좀 해봤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대 대표에 선발된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 가급적 자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너는? 라고 이렇게 발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당연히 연대 대표로 선발이 되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으로 방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발끈하시면 안 됩니다. 이 유튜브 방송 제목이 군썰 이주석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썰, 썰은 썰 그 자체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끼는 썰을 시작하면 서론이 길어가지고 언제 총알이 나간다는 건지 뭐 이렇게 성질 나신다고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바로 총알 나갑니다. 예전 그 해군 장교 목욕탕에선 제가 옷 벗고 목욕하러 들어가는 데만 18분이 걸렸대요. 오늘은 빠른 편이에요. 자, 그럼 사격 자세는 3자세 들어는 보셨습니까? 3자세 사격이라고. 이게 엎드려 쏴, 앉아 쏴, 서서 쏴 이렇게 세 가지 자세로 사격을 하는 겁니다. 제 썰을 가지고서 남들한테 써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메모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튼 예비역 중에서 앉아 쏴 또는 쪼그려 쏴까지는 해본 분이 좀 있어도 서서 쏴 이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격장 조교 출신들은 좀 쏴봤을 것 같기도 해요. 이 3자세 사격은 제가 87년 당시에 듣기로는 세계 군인 관련 무슨 체육대가 있는데 거기서 정식 종목이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넷에 세계 군인 체육대회를 검색해 보니까 이놈이 1995년이요. 87년이 아니고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1회 대회가 열렸고 그 뒤로 4년마다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87년에 3자세 사격을 떠들고 있는 저는 뭐가 됩니까? 아무튼 전 분명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87년이 아닌 95년 가까이 됐을 때가 아니냐고 물어볼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제대했거든요. 거기서 개인 점수가 좋으면 더 큰 대회에 나간다 했던 거 진짜 확실합니다. 아무튼 일반적인 전투 사격하고는 관련이 없는 서서 쏴 자세까지 포함된 3자세로 사격을 했다는 건 이게 뭔가 해병대를 뛰어넘는 큰 대회를 준비했다는 게 확실합니다. 사격장에서 자기가 중대장이라고 서서 쏴 자세 잡고 사격하면 그 중대장님 사격관리대장 그 고참소령한테 호박 깨지죠. 죄송합니다. 사격장에서는 잘 안 때린 것 같아요. 실탄이 있어서 그런가 성질나서 주먹이 올라가던 사람도 동작을 멈추죠. 총알은 무섭거든요. 그래서 사격장에서 좀 굴리긴 해도 이등병도 결코 맞아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사격 끝나고 나서 약실검사 노리쇠 후퇴전지 총구 위로 해가지고 뭐 격발 그때 빵 소리가 났다. 그때도 안 때린다는 건 아니죠. 일단 선수 선발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대 내에서 자칭 사격 좀 한다는 애들 이런 애들은 아니고요. 여기서 자칭 이런 거 인정 안 합니다. 휴가 나와서 뻥치는 애들만큼이나 부대 안에서도 뻥치는 애들 많아요. 습관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칭 얘들은 빼고 남들 즉 중대 대부분의 그 간부들이 인정을 하는 그런 대원들로 선발을 합니다. 연대 대표는 M16 4명, K1 2명, 권총 1명 이렇게 선발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계급별로는 장교 1명, 하사관 1명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권총 부문은 반드시 하사 이상이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저 권총 안 썼습니다. M16 썼습니다. 제가 권총이 아닌 M16을 잡았다면 여기서 눈치 빠른 분들은 뭐 좀 느끼는 게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권총은 이대대 화기중대 안종윤 하사. 이름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시성은 분명합니다. 하후 159기였던가. 어쨌든 저는 그 영화에 나오는 45
즉 4호 구경 권총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얘가 되게 안 맞고 사거리가 너무 짧아요. 그 전에 여기서 그 4호 구경 권총이라고 하면 그 구경이 45mm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45mm? 그럼 4.5cm? 이렇게? 아니 여기 총알이 M203 그 유탄 발사기 그 사이즈인데 그걸 권총에 넣어서 쏴요? 비슷한 예로 장군들이 차고 다니는 그 얍삽한 거 있잖아요. 389경 리볼버, 뭐 또 캐리버 50 중기관총, 뭐 30 경기관총. 여기서 캐리버가 영어 이게 구경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캐리버 50이냐 뭐 캐리버 30이냐 하는 걸 가지고 구경 50mm 30mm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단위가 미리가 아니에요. 인치입니다. 인치. 즉 4호 구경 권총은 구경이 0.45인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M60 기관총 구경이 0.6인치라는 건 아니에요. 술자리에서 구라를 치려면 아주 기본적인 건 아셔야 합니다. 아무튼 권총은 화기중대 안하사가 한 것 같고 저는 M16을 쐈습니다. 이렇게 최종 선발을 마치면 각자 자기가 속한 중대에서 가장 좋은 총을 고릅니다. 당시에는 월남전에서 쓰던 오리지널 미제 M16도 있었고요. 대우정밀에서 만든 국산 M16도 있었는데 미제 M16의 경우에는 만든 지 너무 오래됐고 또 월남전에서 너무 많이 쏴가지고 실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선이 다 닳아버렸다는 설이 있어서 별로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강선 상태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미 해병들하고 훈련을 해보니까 얘들 걔들 그러니까 미제 다 좋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월남전 때 쓰던 M16이지만은 그래도 개머리판이나 놀이쇠뭉치 같은 걸 자세히 보면 의외로 신품에 가까운 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진짜 득템을 하는 거죠. 득템. 대개 이런 총은 월남전 청룡 대원 중에서 PX병이나 여단본부에서 근무한 해병들이 사용한 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고되고 나서 몇 발 안 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아무튼 저는 Made in USA 글자가 선명한 미제 M16을 썼습니다. 콜트사 제품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잘 맞았습니다. 역시 모두 미제가 좋다고 하셨습니까? 아무튼 선배님들 말씀은 결코 틀린 게 없더라. 선배님들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더라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을 고르고 나면 총기 개조에 들어갑니다. 튜닝이죠. 여기서도 연대별 각종 노하우가 총동원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늠쇠 아시죠? 조준을 할 때 눈에 가까운 그 구멍 뚫리는 놈이 가늠자, 저 멀리 총구 쪽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놈이 가늠쇠입니다. 이 가늠쇠가 뾰족하게 보이지만요, 자세히 보시면 그 끝이 평평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라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 끝이 좌우 뭐 0.5mm 정도 됐을라나. 아무튼 이 위에다가 표적을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 가늠쇠 끝에다 여기다 이제 표적을 딱 올려놓고 조준선 정렬해서 사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당기는 거죠. 그 전에 표적을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거리는 250m. 표적지는 요즘 양궁 표적지처럼 동그란 원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직경이 한 50, 60, 뭐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일 바깥쪽 원이. 그럼 이게 6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7점, 8점 이런 식으로 원이 점점 작아지다가 가운데 그 9점, 10점은 까만색으로 칠해놨어요. 그래서 제일 작은 10점 만점은 직경이 한 10cm, 요 정도 작아요 이게. 9점은 그보다 조금 더 한 15cm쯤 된 것 같아요. 조금 크죠. 근데 이게 250m 거리에서 보면요, 9점하고 10점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6, 7, 8점의 그 검은색이 없는 거기도 경계선이 있는데 그게 보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9점이나 10점이나 검은 점 하나로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그 구분이 안 돼요. 아까 제가 가늠쇠 그 위쪽에 평평한 부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가늠쇠 끝을 튜닝하지 않은 상태로 표적을 보게 되면요, 표적이 너무 작아가지고
가늠새 좌우의 폭보다도 표적이 작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까만 점이. 그러니까 가늠새 정중앙에 표적지에 그 까만 점을 올려놓기가 아주 힘들어요. 사격이 잘 되는 날은 표적이 대문짝만하게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까만 점을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가늠새를 날씬하게 갈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늠새 끝을 야스리, 이거 뭐 일본 말인데요. 우리말로 줄, 아무튼 줄로 갑니다. 이걸 뾰족하게 간 다음에 그 끝을 다시 또 평평하게 깎아줘요. 이렇게 하면은 가늠새의 좌우의 폭이 기존의 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그러면 이제 그때 표적지의 검은 점이 이 가늠새 끝에 좌우로 딱 맞게 얹혀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방아쇠를 아주 가볍고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튜닝을 안 한 상태에서의 M16 방아쇠는 제법 큰 힘을 줘야 이게 당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지의 힘만으로 가볍게 에임 뭐 만지듯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에 총이 흔들리면서 결국 조준한 대와는 다른 데로 총알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힘으로도 살짝 당겨도 발사되게끔 M16 몸통 안쪽의 부품을, 그게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아쉽습니다. 아무튼 그 안쪽의 부품을 그걸 또 야스리를 이용해서 갈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방아쇠는 아주 부드러워서 살짝만 잡아당겨도 발사가 됩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에 총구가 흔들리는 걸 막아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얘가 원래 뭐 하는 놈이냐면요, 조종관 반자동, 이 상태에서 쏘면 1탄 발사 후에 노리쇠가 후퇴하면서 차계가 탄피를 밖으로 날리고, 노리쇠가 2탄을 약실로 밀어넣은 다음에 사격은 정지되는, 즉 한 발만 쏘고 2탄은 약실에서 격발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품을 야스리로 갈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브레이크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반자동에 놨는데도 불구하고 약실에 들어간 2탄을 그냥 격발시키는 거예요. 자동 사격이 되는 거죠. 그 탄창 안에 있는 총알이 다 발사될 때까지. 근데 사격대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놓고 쏘면 되겠습니까? 이게 미친놈이지? 아무튼 방아쇠는 가볍게 했지만 조종관을 반자동으로 해도 그냥 자동으로 발사된다는 그런 단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탄창에다가 10발을 삽탄하는 게 아니라 주머니에서 한 발씩 꺼내서 그래서 장전을 합니다. 탄창은 그냥 장진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탄창 안에 실탄이 없으니까 또 무게를 줄이는 장점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격 전에 감독관이 이 양반이 짠 겁니까? 선수들 모든 총의 방아쇠에다 추를 매답니다. 추. 그래서 격발이 되냐 안 되냐. 격발이 되면은 이제 실격이죠. 갈아떼는 게 표시가 나는 거니까.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에요. 감독관들도 다 압니다, 이거. 그래서 너무 부드럽게 간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커트라인을 간신히 통과할 정도의 압력이 되게끔 하는 거, 이게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총기를 개조한 다음에 이제 본격 연습을 하죠. 연습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 예언입니다. 예언. 사수가 발사 후에 이 총알이 표적지에 어디쯤 맞았을 거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소리쳐서 예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언이 노스트라다무스 점쟁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탁 격발하는 순간에 내 실탄이 표적지에 좌상으로 날아갔을 것 같다. 우상으로 날아갔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어디에 맞았을 것 같다는 거를 큰 소리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표적지 근처 거기 이제 감적호에 이렇게 탁 해서 짱 박혀 있는 우리 동료가 있어요. 이건 선수들끼리 교대로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이걸 무전으로 알려줘요. 내가 우상 했는데 진짜 표적을 딱 보니까 우상에 맞았어요. 이런 걸 알려준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튼 감적호 요원들 대가리 들면 죽죠. 그래서 사격이 다 끝났어요. 이제 나와라 해도 애들 절대로 바로 안 나와요. 한 세 번, 네 번, 제3, 제4 이렇게 대가리 내밀었다 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아주 총이 안 맞으려고 슬로 비디오로 대가리를 내밀고 나와요. 얘기가 딴 데로 됐습니다.
아무튼 사수의 예언과 실제 표적에 맞은 위치가 동일하면 이 사수는 금방 자기의 잘못된 버릇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고생을 좀 하거나 선수에서 잘리죠. 둘째, 자세입니다. 엎드려 쏴에선 전방에 산항을 의탁한다든가 그런 거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냥 FM대로 왼손 팔꿈치를 땅에 대고 왼손 팔꿈치 땅에 대고 M16 덮개 밑을 받치고 사격을 하는 겁니다. 이때 사격 전용복 있지 않습니까? 팔꿈치에 그 가죽 덧댄 거 그런 옷이 아니면 왼쪽 팔꿈치 그 개걸리 되죠. 하지만 뭐니 해도 그 서서싸가 가장 안 맞습니다. 이게 왼손 손바닥 중간에 20발짜리 탄창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세워서 이게 좀 어감도 이상하고 이 유튜브 AI가 내 동작을 인지한다면 이게 욕하는 줄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 좀 그러네요. 근데 이거 그거 아니에요. 제가 사격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이 가운데 손가락은 그게 아니니까 이 왼손 중지를 세워서 M16 여기 윗덮개 아래를 받쳐주는 겁니다. 이 손바닥 가운데는 탄창 20발짜리 탄창 바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서서살 합니다. 셋째, 사격할 때 일반적으로 뭐 대부분 한쪽 눈을 감고 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눈 다 뜨고 쏘주네요. 이때 사수의 눈을 이렇게 가서 딱 보면요, 정상이 아니에요. 약간 약 먹은 애들 그렇게 보이죠. 이렇게 눈이 뭐 풀린 것 같아요. 뭐 예리한 눈빛으로 뭐 표적을 바라보고 그렇지 않아요. 절대 이렇게 뭐 졸려온 듯이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하면 오른쪽 눈에 보이는 가늠자의 그 동그란 그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찌그러져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이거 상당히 숙달해야 이것도 가능합니다. 어설프게 따라하다간 옆에 다른 사람 표적에 맞아요. 넷째, 시합 당일 부는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리드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만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는 바람이 제법 느껴진다면 표적에서 대략 20cm 정도 우측으로 조준해서 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총알이 날아가는 동안에 바람의 영향을 미리 감안해 준다 이거죠. 자, 그럼 그렇게 해서 몇 점이 나왔냐고요. 일단 1인당 각 자세별로 10발, 그러니까 총 30발을 쏘죠. 그럼 한 발당 10점, 총 300점이 만점입니다. 4명 중에 M16만 4명 중에 260점 이하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승 꿈도 못 꾸는 거예요. 평균 280점 이상이면 아주 좋은 성적입니다. 290점 이상이면 우승 확실합니다. 평균. 그럼 너는 몇 점을 쐈냐고요? 292점 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즉 30발 중에서 22발이 10점 만점, 나머지 8발이 9점이라는 뜻이죠. 30발이 전부 검은 점 안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좀 갑자기 어깨가 이렇게 딱 올라가는 듯한 그런 걸 제가 좀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이 점수를 웃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 적용용 소총 아니거든요. 그냥 월남전에서 쓰던 Made in USA 1968년 미국 콜트사가 만든 M16이에요. 병기번호 육군에서 총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육군 예비역 중에서 의외로 자기 총본 기억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왜? 저는 그 총본을 기억 못하니까요. 어쨌든 저 292점은 그 어렵다는 서서 쏴 10발 그 점수가 포함된 겁니다. 스나이퍼, 그러니까 저격병이 조준경으로 보고 쏘는 그런 저격용 소총이 아니란 뜻입니다. 저격병 출신들은 웃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린 그냥 M16 약간 튜닝해서 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아무튼 저 총 좀 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대 후에 술자리에서 무조건 내가 왕년에 M16 좀 쏴봤다, 특등사수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남들은 결코 믿어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수치를 제시하며 그래도 듣는 사람 3명 중에 1명 정도는 이 새끼 뭐 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고 믿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심성이 곱고 착한 분들이죠. 앞으로 군대 사격봉을 칠 때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풉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군대 구라가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한테는 그 누구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처럼 제 자랑을 뭐 멍청한 장교, 뭐 쪼다든 장교, 맞은 얘기,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제 자랑은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목이 갑자기 이렇게 좀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낍니다. 즐겁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